네, 반갑습니다. 더 지니어스 주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과거에 매매했던 종목들 중에 실패했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 그리고 느낀 점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우선 오늘 주제는 바이오 종목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거고요. 과거에 제가 매매했던 종목은 KPM 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과거에 21년도에 여름철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관련 테마주였습니다. 코로나 관련 테마에는 크게 백신, 진단키트, 치료제 이렇게 세 개로 나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주면서 주도 테마로 시장을 이끌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KPM 테크는 렌질루맙이라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 진행하였던 미국 제약사 휴메니젠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국내 및 필리핀 지역에 판권을 확보했던 이유로 부각을 받았었습니다. 보통 바이오주는 언제 주가가 크게 움직이냐면 신약을 개발했다는 뉴스가 발표가 되거나 아니면 임상을 성공하였을 때 그리고 FDA 승인 신청을 하였을 때 그런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KPM 테크가 투자한 휴머니젠이 코로나 치료제인 렌질루맙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는 뉴스가 발표되면서 FDA 승인 기대감으로 주가가 계속 움직였던 것이죠. 네, 차트를 먼저 보시면 제가 과거에 매매했던 매매 마크 내역이 표시가 되어 있죠. 우선 매매 관점은 코로나 관련 치료제로 계속 부각을 받고 있었고 3월 5일경에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유의미한 장대 양봉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줄었고 유의미한 구간 지지받는 것을 보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3월 29일에 먼저 미국에서 렌질루맙의 치료제 3상 결과와 FDA 비상사용 허가 제출 등 관련 내용 발표 임박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휴마니젠 주가가 급등을 하였고 그 뉴스로 인해서 다음날 KPM테크도 시초가의 20% 이상의 갭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시초가에 전량 매도 실현을 하여서 수익을 챙겼고 그 이후에도 FDA 승인 기대감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한 종목만으로 시드 자금 한 약 5천만 원 이상 투입을 하여서 계속 단타를 쳤었고 전 FDA 승인 결과가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여서 좀 더 크게 모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9월 7일경에 주가가 점점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9월 9일경에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한가가 발생하냐면 9월 9일에 갑자기 FDA가 렌질루맙의 긴급 사용 승인 요청을 거부했다는 뉴스가 뜨면서 주가는 급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한가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악재 뉴스가 뜨기 전에 이미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온갖 좋은 기사를 내면서 세력들은 아마 다 이 시기에 팔고 나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바이오 주식은 이처럼 기대감으로 움직이는데 FDA 승인 실패로 악재가 발생하면서 그 기대감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재료가 완전하게 소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하한가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흘러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전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11월 11일경에 보유 물량 모두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손절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익금을 보시면 KPM테크 과거의 단터를 통해서 200만원 그리고 30만원 이렇게 수익을 실현을 하였는데 보유했던 물량을 11월 11일에 모두 전량 매도를 하면서 약 1,300만원 정도 손실을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바이오 주식의 경우 FDA 승인 신청이나 임상을 진행하였을 때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를 때 매도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 결과를 끝까지 보는 것은 도박처럼 리스크가 크다는 것입니다. 사실 승인이나 결과가 좋게 나오더라도 주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재료 소멸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반반의 확률인데 우리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주식을 도박처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FDA 승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바이오 주식을 보유하였던 점, 그리고 손절 대응을 다소 늦게 진행을 하였다는 점, 이 두 가지가 KPM 테크 매매의 실패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손실을 보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뭐 최적의 타이밍은 아니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손절을 해서 잘 대응을 하였기 때문에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 바로 대응을 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계속 보유를 하셨던 분, 그리고 특히 미국 주식 휴만 이전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엄청난 큰 손실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매매했던 KPM테크의 경우 임상 3상 결과도 정말 좋게 나왔었고 누구나 FDA 승인을 예상하였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순진한 주주들만 뒤통수를 맞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현재 KPM테크와 휴머니젠의 주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휴머니젠의 경우 주가가 100분의 1 토막이 났었고 현재는 상장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KPM테크도 보시면 주가가 과거에 3,000원 했던 주식이 현재는 300원대로 10분의 1 토막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손절 대응을 하지 않았더라면 몇천만 원이라는 돈은 하늘로 증발했을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데요. 최근에 HLB 같은 경우에도 리보세라닙이라는 간암 치료제가 FDA 승인 기대감으로 주가가 단기간에 3만원대에서 12만원으로 4배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자신감을 내비쳤었고 HLB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자 대부분이 FDA 승인이 반드시 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HLB에 투자를 했었는데 FDA 승인 거절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뉴스가 뜨면서 주가는 2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결국 순진무구한 주주들만 피해를 본 것이죠. 이처럼 주식에는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바이오 주식은 절대로 결과를 기다리지 마시고 기대감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안전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금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라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을 하였을 경우에는 손절을 하거나 비중을 줄이거나 이처럼 대응을 잘 하셔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